나라가 망하기 전 나타나는 결정적 신호 5가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진짜 끝입니다.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이 IMF 구제금융에 도장을 찍기 바로 전날 밤조차 대다수의 평범한 서민들은 내일도 변함없이 은행 문이 열리고 통장에 월급이 꽂힐 것이라 굳게 믿으며 따뜻한 방 안에서 골아떨어졌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가가 무너질 때는 요란한 대포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피눈물로 모아둔 통장 속의 돈이 어느 날 아침 흔적도 없이 아주 고요하고 무섭게 증발해버릴 뿐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연일 떠드는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는 그저 물가가 조금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를 버티게 하던 거대 자본들이 한국 시장의 미래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짐을 싸서 도망치고 있다는 가장 잔인하고 명백한 경제의 사망 선고입니다. 그런데도 이깟 일로 안 망한다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미친 낙관주의가 온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르헨티나가 그랬고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라가 망하기 전 나타나는 결정적 신호 5가지와 상위 1% 진짜 부자들이 실행 중인 완벽한 자산 방어술을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거대한 배가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를 위태롭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배 밑창에서 시뻘건 바닷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는데도 가판이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춤을 춥니다. 누군가 배가 가라앉고 있다며 절규해도 그들은 오히려 코웃음을 칩니다. 이 거대한 배가 고작 구멍 하나 났다고 침몰하겠냐며 화를 냅니다. 심지어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겠다며 자기 몫의 널빤지를 뜯어내려고 도끼로 배 밑창을 미친 듯이 찍어댑니다. 여러분, 이 소름 끼치는 광경이 남의 나라 이야기 같으십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이 멸망의 길로 접어들 때 로마사를 집필했던 역사학자 리비우스가 남긴 서늘한 경고가 있습니다.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덩치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과거 자신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낡은 방식에 병적으로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들, 70년대와 80년대 그 지독했던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겠다고 공장에서 밤낮 없이 미싱을 돌리고 건설 현장에서 등짐을 져가며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셨습니다. 못 배운 한을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않으려고 매를 들어서라도 책상머리에 앉혔습니다. 좋은 대학 간판 하나면 평생의 밥줄이 보장되던 고도 성장의 황금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오래고 세상은 10년이 아니라 1년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노후 자금을 박박 긁어 모아 사교육 시장에 수천만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생존력을 길러주기는커녕 과거의 낡은 성공 공식에 얽매여 내 자식의 미래와 내 평온한 노후를 동시에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낡은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이 국가 경제가 커지면서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다원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모두가 가난했기에 나라를 살리자며 기꺼이 허리띠를 졸라맸고 세금을 내는 데에도 묵묵히 동의하며 뭉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자산에 징벌적인 세금 폭탄을 맞으며 피눈물을 흘리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국가가 뿌리는 무상복지와 얄팍한 지원금의 단물만 쏙쏙 빨아먹고 있습니다.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혜택 받는 사람 따로 있는 이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국가라는 공동체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감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일 안 하는 정치인들의 배를 불리고 무능한 자들의 밥그릇을 채워준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로 변해버렸습니다. 매일같이 정치가 썩었다고, 경제가 파탄났다고, 물가가 미쳤다고,
핏대를 세우며 분노합니다. 가장 불만이 터져나오는 그 입술에서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기괴한 맹신이 함께 흘러나옵니다. 배 밑창으로 검은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는데도 내 알 바 아니라며 내 목만 챙기겠다고 도끼로 배 밑창을 찍어대는 미친 낙관주의가 온 나라를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미친 낙관주의가 낳은 가장 끔찍하고 치명적인 망국의 징조가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대를 향한 혐오와 조롱입니다.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비합리적인 사륙전입니다. 적군은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총알을 날리지 않으며 자비를 베풀지도 않습니다. 그 지옥 같은 아비규환 속에서 내 가족의 목숨과 국가의 존립을 지켜내기 위해 군인들은 평소에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가장 비합리적이고 극한의 훈련을 묵묵히 견뎌내야만 합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사르르는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그들은 총을 쥐고 버텨야 합니다. 그것이 군대의 본질이며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하고도 냉혹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썩어빠진 사회는 그런 군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인권이니 합리성이니 하는 알량한 잣대를 들이대며 군대를 그저 편안하게 쉬다 오는 여름 캠프장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훈련이 고되고 힘들어도 온갖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군대의 기강을 뿌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심지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장 찬란한 청춘을 바치는 젊은 군인들을 향해 백주대낮에 조롱과 멸시를 퍼붓습니다. 자신들이 따뜻한 방 안에서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조롱거리로 전락한 군인들의 피와 땀 덕분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자신들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를 스스로 박살내면서 그 부서진 방패가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이 광기 어린 사회를 똑똑히 보십시오.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해외로 도망칠 자들이 앞장서서 나라의 기둥을 도끼로 찍어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대 갈등이나 일시적인 사회 현상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수많은 제국들이 지도상에서 영원히 지워지기 직전에 보여주었던 공통되고 명백한 멸종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고귀한 희생을 비웃고 국가의 방패를 혐오하는 나라에게 남은 미래는 오직 처참한 붕괴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영원히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주의자들과 함께 이 배의 밑바닥으로 가라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눈을 번쩍 뜨고 이 잔인한 멸종의 징조를 직시하시겠습니까?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거대한 우산 대신 여러분 스스로의 강력한 철갑을 둘러야 합니다. 이 지독한 아비규환 속에서 어떻게 내 피 같은 재산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굳건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 남은 4가지의 치명적인 징조와 함께 그 생존의 법칙들을 계속해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틀면 멀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경제 전문가라는 자들이 점잖은 표정으로 심각하게 떠들어댑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 마침내 1,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앵무새 같은 소리만 늘어놓으며 여러분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틀어막고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 서민들은 평생을 가도 만져보지 못할 그 숨이 턱 막히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으며 세상에 나라 빚이 1,100조 원이나 된다고 라며 가슴을 쓸어내리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뉴스에서 떠드는 그 1,100조 원이라는 숫자는 여러분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조작된 빈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를 완전히 침몰시킬 진짜 무시무시한 폭탄은 정부가 장부 밑바닥에 꽁꽁 숨겨둔 채 국민들에게는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매년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면서도 자기들끼리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썩어 빠진 공기업들의 눈덩이 같은 빚더미.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 세대에게 국가가 마땅히 쥐어줘야 할 국민연금, 수백만 공무원들을 먹여 살려야 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이 모든 숨겨진 청구서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더하면 대한민국의 진짜 빚은 도대체 얼마인지 짐작조차 가십니까? 1,100조 원.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무려 3,000조 원. 3,000조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이 소름 끼치는 3,000조 원이라는 돈을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으로 똑같이 나누어 보십시오. 방금 산부인과에서 태어나 첫 울음을 터뜨린 피덩이 갓난아기부터 내일 모레 90을 바라보며 병상에 누워 계신 노인들까지 대한민국 땅에서 숨만 쉬고 살아있어도 국민 한 사람당 무려 6천만 원이라는 무시무시한 빚 목줄을 억지로 목에 걸고 태어나는 셈입니다. 부모가 물려준 빚도 억울해서 피눈물이 나는데 내가 쓰지도 않은 빚 6천만 원을 국가가 내 정수리에 강제로 내리꽂고 있는 이 미쳐버린 현실. 이 거대한 빚의 산더미가 언제 무너져 내려 우리를 압사시킬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초침을 째깍거리고 있는데 여의도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정치인들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있습니까? 선거철만 다가오면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민생을 돌보겠다며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며 현란한 말장난은 늘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전 국민의 계좌에 25만 원씩, 30만 원씩 꽁돈을 꽂아주겠다며 달콤하고 치명적인 독사과를 여러분의 입 앞에 들이밉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 당장 25만 원이 현찰로 꽂히니 마치 나라에서 나를 위해 공짜로 돈을 번 것 같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십니까? 텔레비전 앞에서 훌륭한 정책이라며 박수를 치고 우리 지역구 의원 최고라며 환호하셨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 치즈는 오직 쥐덫 위에만 놓여있는 법입니다. 그 25만 원은 하늘에서 요술방망이처럼 뚝 떨어진 돈이 절대 아닙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서 꼬박꼬박 떼어간 여러분의 피 같은 세금 지갑에서 가장 교묘하고 비열하게 도둑질한 돈이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의 불쌍한 손자 손녀들의 피와 살을 미리 갉아먹는 가장 잔혹하고 파렴치한 가불일 뿐입니다. 국가는 단 한 번도 절대로 자기 주머니에서 피 같은 생돈을 꺼내어 빚을 갚지 않습니다. 국가가 그 산더미 같은 3,000조 원의 빚을 갚는 방법은 역사 이래로 오직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국민들의 유리지갑을 털어 세금을 무자비하게 쥐어짜 내거나. 두 번째, 돌려막기 신용불량자처럼 또 다른 빚을 내서 예전 빚을 틀어막거나. 아니면 마지막 세 번째, 조폐공사의 윤정기 기계를 미친 듯이 돌려 종이 쪼가리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국민의 표를 구걸해서 권력을 연장해야 하는 간악한 정치인들은 세금 고지서에 찍히는 세금을 한 번에 확 올려버리면 분노한 민심에 자신들의 모가지가 날아갈까봐 벌벌 떱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교활하고 가장 악랄하며 겉으로는 전혀 표가 나지 않는 최악의 방식을 서슴없이 선택합니다. 바로 돈 복사기 버튼을 눌러 시중의 돈을 휴지 조각처럼 살포해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린다는 그럴싸한 거짓말을 방패 삼아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는 짓을 멈추지 않습니다. 시중에 돈이 이렇게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면 도대체 우리네 삶에는 어떤 끔찍한 비극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매일 아침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는 시장에서 사시는 대파 한 단, 계란 한 판,
사과 한 알의 가격이 미친 듯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치솟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끔찍한 물가 폭등의 시작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들, 도대체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먹고 싶은 고기 한 점 꾹꾹 참아가며 안 먹고, 남들 다 입는 번듯한 메이크옷 한 벌 안 사 입으면서 낡은 옷을 꿰매 입으셨습니다. 그렇게 안 먹고 안 쓰면서 통장에 10,000원, 20,000원 피눈물로 눈물겹게 저축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내 척추가 휘어지고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청춘을 다 갈아 넣으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늙고 병들었을 때 내 금쪽 같은 자식들에게 짐덩어리가 되지 않으려고, 절대 손 벌리는 비참한 부모가 되지 않겠다고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떨어져 나가는 국민연금을 원망하면서도 억척스럽게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당장의 권력을 유지하고 표를 사겠다고 경제를 살린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25만 원씩 꽁돈을 살포해서 물가를 2배, 3배로 폭등시켜버리면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견뎌온 그 고귀한 희생과 피눈물 나는 인내는 도대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평생을 바쳐 모은 그 피 같은 예금, 그리고 매달 통장에 쥐어지는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는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고 휴지 조각으로 전락해버립니다. 10년 전만 해도 빳빳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면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었던 빵 한 개를 오늘 아침에는 2,000원, 3,000원을 줘야 간신히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뽑아본 내 통장 잔고의 앞자리 숫자는 분명히 예전과 똑같이 찍혀 있는데 정작 마트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쌀과 고기는 절반으로 줄어든 이 기가 막힌 현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투명 망토를 두르고 시퍼런 칼을 든 채 여러분의 안방에 몰래 숨어들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훔쳐가는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강도짓을 매일매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뻔히 숫자가 찍혀 나오는 세금 고지서에는 불같이 화를 내고 욕을 하시면서 내 지갑 속의 돈 가치를 야금야금 녹여버리고 내 노후의 숨통을 조여오는 이 교묘하고 합법적인 사기극 앞에서는 왜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왜 25만 원이라는 알량한 마취제에 취해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를 외면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강대국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무서운 돈 풀기의 저주입니다. 태평양 건너 남미의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그들의 처참하고 끔찍한 몰락을 제발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십시오. 그 나라들도 한때는 남미 대륙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자원이 넘쳐나는 엄청난 부자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표에 눈이 먼 무능한 좌파 정권이 서민을 위한다는 역겨운 핑계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겠다고 국가의 부를 헐어내어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고 무상으로 공짜 돈을 뿌려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돈을 주니 지상 낙원이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파티가 끝난 후 찾아온 끔찍한 청구서가 무엇입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온 나라의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더니 급기야 수레에 지폐를 산더미처럼 가득 싣고 가야 고작 빵 한 덩어리를 간신히 살 수 있는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돈의 가치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오물 묻은 쓰레기보다 못해지자 사람들은 지폐로 불을 피워 난방을 하고 화장실 벽지를 발랐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며 나라 경제를 떠받치던 선량한 중산층들은 하루아침에 직장과 집을 잃고 거리를 헤매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비참한 거지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저 멀리 태평양 건너 남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25만 원이라는 푼돈에 환호하고 정부가 선심 쓰듯 던져주는 무상 지원금에 마약처럼 중독되어가는 2026년 대한민국 위에서 시퍼렇게 살아 숨쉬며 우리의 목을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조여오는 가장 현실적이고 끔찍한 공포입니다. 경제 위기가 온다며 선량한 서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라고 윽박지르면서 정작 자기들은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무한대로 빚을 내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자기들 뱃속을 채울 세비는 꼬박꼬박 인상해서 챙겨가는 이 소름 돋는 사기극을 이제는 여러분의 힘으로 당장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세금만 축내는 귀족 노조와 나라를 좀먹는 썩어 빠진 부패 카르텔들이 여러분의 피 같은 노후를 쥐 파먹듯이 갉아먹고 갚지도 못할 거대한 빚더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썩은 배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무지몽매한 낙관주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텔레비전 속 무능한 관료들이 내뱉는 거짓된 위로에 고개를 끄덕일 시간이 단 1분 1초도 없습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가치가 무참히 박살나며 썩어가고 있는 이 원화 지폐를 그저 가만히 쥐고만 있다면 다가오는 제2의 IMF라는 거대한 경제의 쓰나미 속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숨을 거두고 익사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잔혹하고 냉혹한 화폐 타락의 시대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노후를 지키고 살아남아야 할까요? 당장 다음으로 이어질 세 번째 징조. 대한민국의 피가 바깥으로 콸콸 쏟아져 나가는 환율, 1,500원 폭등의 진실과 그 뒤에 숨겨진 무서운 자본의 이탈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온몸에 뼈시린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환율 1,500원 돌파는 단순한 물가 상승을 알리는 가벼운 경고등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경제의 심장이 서서히 멎어가고 있다는 끔찍하고 처참한 심정지 신호입니다. 우리 몸속을 돌며 생명을 유지해야 할 붉은 피가 시퍼런 칼날에 베어 바깥으로 콸콸 쏟아져 내리는 치명적인 과다출혈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들, 30년 전 1997년 11월에 그 지독했던 핏빛 악몽을 똑똑히 기억하십니까? 나라 곳간에 외환 보유고 달러가 바닥을 드러내고 하루아침에 국가 부도 사태를 맞으며 온 국민이 길거리로 나앉았던 그 끔찍한 제2의 IMF 사태가 지금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턱 밑까지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일군 내 나라입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도록 구로공단에서 매연을 마시고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피땀을 흘려가며 기어코 달러를 벌어들여 잿더미였던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려놓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피와 눈물로 억척스럽게 모아놓은 달러가 이 나라의 경제 핏줄을 힘차게 돌게 하던 그 귀한 자본이 지금 썰물처럼 무서운 속도로 대한민국을 내버리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미쳐버린 자본의 대탈출, 엑소더스가 벌어지는 것일까요? 정답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역겹습니다. 바로 표에 눈이 먼 무능한 정치인들과 배가 부를 대로 부른 이기적인 귀족 노조들이 야합하여 이 나라를 기업들의 거대한 공동묘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을 두 눈을 뜨고 보십시오. 자국 영토 안에 훌륭한 기업을 유치하고 자국민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앞다투어 법인세를 대폭 깎아주고 공장 지을 땅을 거저 주다시피 하며 기업가들을 왕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제발 우리 땅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세일즈를 하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짓거리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완벽하게 역행하며 오히려 세금을 26%까지 무자비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죄악시하고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나눠주면 표가 나온다는 그 얄팍하고 간악한 선동정치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기업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같은 기가 막힌 악법들을 버젓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파업을 무기 삼아 공장문을 걸어 잠그고 생산 라인을 세워 수백억, 수천억의 막대한 손실을 입혀도 기업이 불법 파업을 주도한 자들에게 손해배상조차 제대로 청구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 미쳐버린 법안. 세상 천지에 기업의 정당한 재산권을 이렇게 대놓고 짓밟으며 폭력적인 파업을 국가가 조장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경영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국회에 불려가 호통을 듣고 언제 감옥에 갈지 모르는 위험을 매일같이 감수해야 하는 나라. 뼈 빠지게 밤잠 설치며 기술을 개발해 번 돈은 살인적인 세금과 떼법을 부리는 노조의 몽리로 전부 뜯겨나가는 이 끔찍한 갈라파고스 섬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는 삼성과 현대 같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1등 기업들이 도대체 미쳤다고 한국 땅에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새로운 공장을 짓겠습니까? 당연히 미련 없이 짐을 쌉니다. 그들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기업은 피도 눈물도 없이 오직 가장 안전하고 이윤이 극대화되는 곳을 향해 철새처럼 날아가는 냉혹한 자본의 결정체입니다. 노조의 무법천지 횡포에 진저리를 치고 정치권의 세금 뜯어내기와 규제 사슬의 환멸을 느낀 우리 대기업들은 지금 앞다투어 보따리를 싸들고 광활한 미국 땅으로, 텍사스로, 조지아로 도망치듯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내 나라에 공장을 짓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달러를 벌어들여야 할 우리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과 최첨단 기술을 모조리 싸들고 해외로 엑소더스를 감행하고 있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그 참혹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들이 일할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 등골을 빼서 비싼 등록금 내고 명문대학을 졸업하고도 번듯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해 좁디 좁은 고시원에서 컵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청년 취업률은 반토막이 나고 길거리에는 미래를 잃은 청춘들의 한숨만 가득합니다. 돈을 벌어 세금을 낼 사람이 없고 일자리가 통째로 증발해버리니 국가 경제의 근본 펀더멘털이 뿌리째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니 차갑고 이성적인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이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가장 먼저 미련 없이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투자했던 거대한 서방의 우량 자본들이 한국 시장의 암울한 미래를 비웃으며 주식을 내다 팔고 달러로 환전하여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련 없이 던지고 간 종이 쪼가리 같은 원화만 시중에 넘쳐나니 달러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우리 돈의 가치는 바닥을 뚫고 추락하며 환율이 1,500원을 향해 미친 듯이 폭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공포, 등골이 오싹해지는 진짜 소름 돋는 비극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1등 기업들이 짐을 싸서 떠나고 달러를 쥐고 있던 우량한 외국 자본이 미련 없이 한국을 버리고 떠난 그 텅 빈 서늘한 빈자리를 지금 도대체 누가 소리 없이 암약하며 채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거대하고 탐욕스러운 중국 자본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투자자들이 고개를 저으며 떠난 그 자리에 붉은 자본주의의 검은 돈이 해일처럼 밀려들어와 대한민국의 국채를 야금야금 사들이며 우리의 채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무서운 본질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총과 칼을 앞세워 피를 흘리며 남의 땅을 빼앗았지만
21세기의 현대전은 자본이라는 무기로 한 국가의 숨통을 틀어쥐는 잔혹한 경제식민지 전쟁입니다. 우리의 국가 부채를 중국이 대거 틀어지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종속되어 재정적인 노예나 다름없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 국가는 텅텅 비어가고 국가 빚은 3천조 원을 향해 산더미처럼 쌓여가는데 그 막대한 빚의 채권자가 만약 중국이라면 훗날 결정적인 국가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우리의 숨통을 얼마나 잔인하게 틀어지고 흔들어댈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악몽입니다. 제주도의 알짜배기 땅을 사들이고 서울의 아파트를 쇼핑하듯 싹쓸이하던 그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라는 목줄을 쥐고 흔들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고위 관료들은 외환 보유고가 넉넉하니 걱정할 것 없다며 앵무새처럼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사태 발발 직전까지도 경제부총리라는 자가 나와 대한민국 경제는 아무 문제 없다며 국민들을 안심시켰던 그 소름 끼치는 거짓말의 역사가 지금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달러가 마르고 자본이 탈출하는 이 명백한 심정지 신호 앞에서도 그저 빚을 내서 25만 원씩 나눠주면 소비가 돌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저 미친 정치꾼들의 사악한 혀돌림에 더 이상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 여러분, 제발 두 눈을 번쩍 뜨십시오. 피 같은 내 자식들에게 남의 나라 자본에 목줄이 잡힌 처참한 나라. 좋은 일자리는 씨가 마르고 갚지도 못할 빚만 수천만 원씩 더하는 지옥 같은 나라를 이대로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피눈물로 지켜온 이 나라가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아온 여러분의 그 피땀 어린 노후 자금이 무능한 자들의 손에 의해 공중분해되는 것을 그냥 방에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본이 이탈하고 환율이 요동치면 그 거대한 파도는 결국 대한민국의 가장 약하고 썩어 있는 고리를 정통으로 타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한 고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평생을 가장 안전하다고 굳게 믿고 여러분의 전 재산을 맡겨두었던 바로 그곳, 은행입니다. 은행에 굳게 닫힌 차가운 셔터문 앞에서 내 돈을 돌려달라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시려면 당장 이어지는 네 번째 징조, 5천만 원 예금자 보호라는 국가의 새빨간 거짓말과 그 뒤에 음흉하게 감춰진 무시무시한 뱅크런, 은행 줄파산의 실체를 똑똑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 순진한 꿈에서 당장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굳게 믿고 있는 그 은행의 무거운 쇠문 안쪽을 열어보면 놀랍게도 그 안에는 여러분의 돈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금고는 텅텅 비어 쥐새끼 한 마리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고 멱살을 쥐며 분노하시겠습니까? 은행은 여러분의 피땀 어린 예금을 고이 모셔두는 안전한 보관소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피눈물로 저축한 그 돈을 몽땅 끌어모아 가장 위험하고 탐욕스러운 도박판에 모조리 밀어넣고 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이라는 그럴싸한 학문이 부분 지급 준비 제도라는 어려운 말로 겹겹이 포장해 놓은 역겨운 은행의 진짜 민낯입니다. 은행이 여러분의 그 숭고한 피땀을 모조리 긁어모아 도대체 어디에 쏟아부었습니까?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을 한 방에 날려버릴 거대한 시한폭탄. 1900조 원이라는 기가 막힌 가계부채와 썩어 문드러진 부동산 PF 대출이라는 시퍼런 불구덩이 속으로 여러분의 돈을 전부 던져 넣었습니다. 집값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미친 환상에 빠져 전국 방방곡곡에 땅을 파고 아파트를 올렸습니다. 건설사들은 자기 돈 한 푼 없이 여러분이 은행에 맡긴 그 예금을 수천억, 수조 원씩 끌어다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시중은행도 저축은행도 증권사도 앞다투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쌈짓돈처럼 꺼내어 그 위험천만한 공사판에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거리로 나가보십시오. 짓다감한 아파트가 흉물스러운 유령 도시처럼 널려 있고 분양은커녕 파리만 날리는 텅텅 빈 깡통 상가들이 수두룩합니다. 돈을 빌려간 건설사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줄줄이 자빠지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그들에게 여러분의 예금을 빌려준 은행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 막대한 빚더미 손실은 고스란히 은행의 장부에 시뻘건 구멍을 내고 결국 여러분이 맡긴 예금이 공중으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리는 처참한 비극으로 직결됩니다. 이 소름 끼치는 진실이 세상에 낱낱이 까발려지고 대형 건설사들이 연쇄부도를 맞는 순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은 극도의 패닉에 빠져 미친 듯이 은행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내 피 같은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치며 은행 창구를 부수고 길게 줄을 설 것입니다. 바로 국가 경제 붕괴의 가장 끔찍하고 노골적인 신호인 뱅크런 사태가 터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 금고에는 이미 여러분을 위해 남겨둔 돈이 없습니다. 텅 비어버린 금고 앞에서 은행은 죄송하다는 종이 한 장 달랑 붙여놓고 차갑게 철제 셔터문을 내려버릴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내 전 재산이 굳게 닫힌 셔터문 너머에 영원히 갇혀버리는 그 기가 막힌 순간. 여러분은 그제야 은행이라는 거대한 폰지 사기극의 실체를 뼈저리게 깨닫고 피눈물을 흘리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저축은행, 시중은행 할 것 없이 도미노처럼 셔터가 내려가고 온 나라가 내 돈을 찾으려는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런 끔찍한 경고를 드리면 꼭 텔레비전 뉴스만 맹신하시며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예금자 보호제도로 무조건 철통같이 보장해 주는데 무슨 쓸데없는 걱정이냐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예금보호라는 국가의 약속 뒤에 숨겨진 너무나도 잔혹한 진실을 폭로해 드리겠습니다. 평시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동네의 작은 저축은행 한두 개가 무너져도 나라에서 예금보험 기금이라는 돈통을 열어 여러분의 돈을 메꿔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1,900조 원의 가계부채가 일제히 터지고 수백조 원의 부동산 PF 시한폭탄이 도미노처럼 터져서 대한민국의 굵직한 은행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시스템 전체의 붕괴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맹신하는 그 예금보험 기금 통장 역시 텅텅 비어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만 명의 예금자가 동시에 아우성치며 당장 내놓으라고 국가에 멱살을 쥐면 나라가 가진 알량한 기금으로는 그 돈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조차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빚더미에 앉은 국가는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에게 돌려줄까요? 파산 선고를 하고 배를 째라고 나자빠질까요?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절대로 폭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비열하고 교활하며 악랄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손에 5천만 원을 쥐어줄 것입니다. 바로 한국은행 조폐공사의 화폐 인쇄기를 밤낮 없이 미친 듯이 돌려서 방금 찍어낸 빳빳한 종이 쪼가리 수레에 실어 여러분의 손에 쥐어줄 것입니다. 빳빳한 새 지폐로 무사히 돌려받았으니 역시 위기에도 나라가 최고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시겠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마당에 국가가 뒷받침 없는 가짜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어 시중에 살포하면 도대체 어떤 참극이 벌어집니까? 바로 돈의 가치가 길거리의 오물보다 못해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번듯한 장셋집이라도 구하고 최소 2년, 3년은 노부부가 넉넉하게 생활비로 쓸 수 있었던 그 엄청난 큰 돈이 이제는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 껌 한 통, 라면 한 봉지 사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쓰레기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은행의 셔터는 무정하게 닫혔고 국가는 종이 쪼가리를 쥐어주며 여러분을 기만했습니다. 평생을 입을 것 안 입고 뼈가 부서져라 이래서 모은 내 노후의 전부가 이렇게 껌 한 통 값어치로 처참하게 증발해버립니다. 도대체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나라를 믿고 은행을 맹신하며 이 잔혹한 거시경제의 칼바람을 외면했던 뼈아픈 대가는 오직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차가운 길거리에 나앉는 끔찍한 고통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더 이상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어리석은 착각 속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끔찍한 뱅크런의 지옥 속에서 어떻게 내 피 같은 재산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단 말입니까? 상위 1% 진짜 부자들은 이 순간 조용히 자신들의 금고를 비우고 다른 곳으로 자산을 몽땅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금자 보호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어지는 대망의 마지막 5번째 징조이자 여러분의 생명줄이 되어줄 가장 완벽한 최상위 포식자의 자산 방어술. 국가가 무너지고 원화가 쓰레기가 되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절대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절대 반지. 기축통화 달러와 미국 1등 주식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내 가족의 목숨줄을 더 이상 무능한 국가와 탐욕스러운 은행에 맡기지 마십시오. 오직 나 스스로 이 냉혹한 자본의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생존의 누를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나라가 서서히 무너져 내릴 때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졌느니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 쳤느니 하는 멀고도 어려운 이야기들만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우리네 평범한 서민들의 팍팍한 삶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사라지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권입니다. 내일 당장 마트에 가서 저녁거리로 된장찌개를 끓일지 김치찌개를 끓일지 고르는 아주 작고 평범한 권리. 내 몸이 아플 때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을지 결정하는 당연한 자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손주 녀석,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번듯한 운동화 한 켤레 맘 편히 사줄 수 있는 그 소박하고 따뜻한 권리조차 모조리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척추가 휘어지도록 일해서 모은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은행의 셔터가 차갑게 닫혀버리면 내일 아침 당장 내 피 같은 돈을 꺼내 권리조차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굶주린 배를 움켜쥔 채 국가가 배급해주는 알량한 구호물자에 목을 매달아야 하는 비참한 노예의 삶. 그것이 바로 국가 부도라는 거대한 재앙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가장 소름 끼치고 잔혹한 미래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들 참으로 멍청할 정도로 국가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시절 금 모으기 운동을 한답시고 장롱 속에 꽁꽁 아껴두었던 내 아이의 돌반지까지 기꺼이 내어놓으며 무너져가는 나라를 살리겠다고 텔레비전 앞에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국산품을 애용해야 나라 경제가 돌아간다고 품질이 조금 떨어지고 비싸도 꾹 참고 우리 물건만 고집하셨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국가가 하라는 대로 세금 바치고 나라의 법을 지키며 참으로 착하고 성실하게만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순진하고 착해 빠진 애국심은 제발 고이 접어두십시오. 애국심이 여러분의 텅 빈 쌀독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나라를 향한 그 눈물겨운 충성심이 다가오는 매서운 경제의 겨울밤에 여러분 가족의 차가운 방구석을 결코 데워주지 못합니다. 빚더미에 앉은 국가는 절대로 우는 자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 나라의 경제를 응원한다는 그 알량한 명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은 생명줄과도 같은 노후 자금을 시궁창에 내버리시겠습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잔인해져야 합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기적으로 변하셔야만 합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 전에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당장 실행해야 할 첫 번째 자산 방어술, 바로 3개월치 실물 현금의 확보입니다. 전쟁이 쳐졌다고 텔레비전에서 떠들 때만 마트로 달려가 생수와 라면을 사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뱅크런이 터져 은행의 셔터가 내려가고 전국의 금융 전산망이 마비되어 카드 결제기가 모조리 먹통이 되는 그 아비규환의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 뱅킹 화면에 찍힌 숫자는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깜빡이는 전자 신호일 뿐입니다. 내 가족의 목구멍에 넘어갈 당장의 식량을 구하고 갑자기 아픈 내 가족의 비상약을 당장 현찰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 그것은 오직 여러분의 집안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된 진짜 빳빳한 지폐뿐입니다. 적어도 3개월,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정지하더라도 내 가족이 굶어 죽지 않고 숨만 쉬며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는 반드시 실물 현금으로 쟁여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원화 지폐만 무작정 산더미처럼 끌어안고 있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정부가 빚을 갚겠다고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어 원화의 가치가 쓰레기처럼 폭락하는 그 끔찍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지옥 속에서 우리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방패. 바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기축통화, 달러입니다. 지금 당장 통장의 이자가 쥐꼬리만큼 붙는 무의미한 원화 예금과 적금을 모조리 깨십시오. 그리고 단 10달러, 단 100달러라도 좋으니 악착같이 환전해서 달러를 사 모으셔야 합니다. 나라 경제가 파탄나고 환율이 1,500원, 2,000원으로 미친 듯이 폭등할 때마다 여러분 지갑 속의 한국 돈은 불쏘시개만도 못한 종이 쪼가리로 변하지만 달러는 다릅니다. 달러는 전 세계의 자본이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몰려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전하고 거대한 피난처입니다. 내 지갑 속에 한국의 돈이 아니라 미국의 돈을 채워 넣는 순간,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가 차가운 시면으로 침몰하더라도 결코 가라앉지 않는 가장 튼튼하고 완벽한 구명조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현금의 색깔이 여러분의 생사를 가릅니다. 초록색 지폐를 비축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위 1%, 진짜 부자들만이 실행하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영구적인 최상위 포식자의 자산 방어술입니다. 여러분의 그 피눈물 나는 노후 자금을 도대체 어디로 피신시켜야 이 지옥 같은 위기 속에서도 자산을 잃지 않고 오히려 불려나갈 수 있을까요? 한국 주식시장의 이름도 모르는 잡주나 실체도 없이 소문만 무성한 정치 테마주에 여러분의 목숨줄을 걸고 밤잠을 설치며 가슴을 졸이시겠습니까? 기업을 죽이는 법안이 난무하고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 처참한 시장에 내 돈을 방치하는 것은 섣불지고 맹렬한 불 속으로 뛰어드는 자살 행위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거대한 자본과 가장 똑똑한 천재들을 블랙홀처럼 무섭게 빨아들이는 곳,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름만 들어도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거인들이 숨쉬는 곳, 바로 미국 주식시장의 심장부로 여러분의 자본을 대이동시켜야만 합니다. 망할 확률이 제로에 수렴하는 미국의 1등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S&P 500, 그리고 전 세계의 혁신을 이끄는 QQQ에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묻어두십시오. 이름조차 생소하고 영어라서 거부감이 드신다고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헛된 도박이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영원히 우상향하는 세계 경제의 심장에 내 돈의 파이프라인을 꽂아 넣는 일입니다. 내 나라의 경제는 무너져도 전 세계의 돈을 쓸어 담는 미국의 1등 기업들은 여러분이 주무시는 그 캄캄한 밤에도 여러분을 대신해 피 터지게 일하며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켜내고 불려줄 것입니다. 내 가족의 생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완벽한 방패를
미국 시장에 세우십시오. 우리 시니어 세대, 평생을 억척스럽게 자식 위에 헌신하며 늙으신 부모 모시느라 정작 내 입에 맛있는 것 한번 제대로 넣어보지 못하고 짠하고 서럽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10원 한 장 보태준 적 없는 그 눈물과 한해 결정체를 무능한 정치인들과 썩어 빠진 경제 시스템에 고스란히 뺏기실 작정입니까? 이제는 정말로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변하셔야 합니다. 무능한 자들을 원망하며 술잔을 기울이거나 한숨만 내쉬는 시간조차 사치입니다. 잔인할 정도로 냉혹하게 두 눈을 번쩍 뜨고 내 가족의 돈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수술대 위에 올리십시오. 달러를 쥐고 미국의 1등 주식으로 자산을 옮기며 완벽한 생존의 방어벽을 세우십시오. 우는 자는 결코 살아남지 못합니다. 오직 차갑게 현실을 직시하고 이 지독한 생존의 법칙을 즉각 실행에 옮기는 자만이 굳건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부디 행동하십시오. 시니어 연구소는 선배님들의 방당한 인생을 응원합니다.